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주름이 없어졌다는 감탄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께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안 후 당김이 줄고 눈가와 팔자 주변이 덜 예민해지며 거울을 볼 때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오지 않지만 대신 오래갑니다. 피부가 억지로 버티는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눈가 주름이 유독 깊어 보이고 팔자선이 더 내려앉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피부 관리 사실은 주름을 펴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30년 동안 피부과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노년 피부를 직접 만져보며 한 가지 공통된 실수를 분명히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같은 지점에서 얼굴이 급격히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가와 팔자주름은 나이보다 습관을 먼저 따라갑니다. 크림을 덧바를수록 촉촉해질 거라 믿고 아이크림을 두껍게 올릴수록 주름이 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피부 속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은 쉬지 못한 채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진 찍을 때 먼저 튀어나오는 주름, 웃을수록 강조되는 팔자선입니다. 진료실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관리를 하는데도 얼굴이 더 피곤해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같은 답을 떠올립니다.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피부는 회복할 시간을 한 번도 못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화장품을 바꿔도 돈을 더 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른 채 관리하는 시간만큼 피부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0년 진료 인생 동안 처음으로 70대 피부에서도 눈가와 팔자 인상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싼 시술도 아니었고 특별한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에 이것을 1분만 섞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그 변화를 봤을 때 솔직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인공 눈물이 눈뿐 아니라 피부 보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되는지, 왜 비판텐이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지친 피부 장벽을 쉬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코코넛 오일밤 아이크림을 만들 때 비율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이유를 차례대로 풀어드립니다. 또한 눈가주름과 팔자주름이 실제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구조적인 이유, 하루 3분 림프 마사지가 얼굴선을 정리해 보이게 만드는 원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물세안 습관의 진짜 역할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같은 관리로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돈을 더 쓰지 않고도 얼굴 인상이 달라 보이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먼저 피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짚어보던 7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안 하시는데도 사진만 찍으면 눈가와 팔자주름이 유난히 진하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웃을 때마다 주름이 먼저 보여서 사람 만나는 자리도 점점 피하게 된다고 하셨죠. 그분은 피부 관리를 안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아이크림은 눈이 번들거릴 정도로 듬뿍 올리셨습니다. 제가 얼굴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된 신호가 보였습니다. 피부 겉은 윤기가 있는데 만져보면 탄력이 없고 열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속은 메말라 있는데 겉으로만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눈가가 자주 당기지 않느냐고요.
그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김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습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더 바르고 더 씹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흡수하는 능력보다 쉬어야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계속 무언가를 올려두면 피부 장벽은 스스로 조절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 결과 눈가와 팔자처럼 얇고 잘 접히는 부위부터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노화가 갑자기 빨라진 것이 아니라 회복의 리듬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당장 화장품을 늘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피부가 가장 편안해지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꺼낸 이야기가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가 대단한 기적의 성분이라서가 아닙니다. 피부 입장에서 보면 올리브 오일은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재료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보호막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대로 바르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이것을 함께 섞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숨을 쉬면서도 수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조합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는 양보다 바르는 목적입니다. 주름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피부를 쉬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반응이 옵니다. 실제로 그분은 처음 며칠 동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아침에 세수할 때 느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눈가가 덜 뻣뻣하고 세안 후 바로 무언가를 바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다고요.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버틸 힘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눈가주름과 팔자주름은 주름 자체보다 그 아래 피부의 긴장이 먼저 풀려야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자극을 주면 주름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것입니다. 주름 관리의 출발점은 더 바르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인공 눈물 이야기를 피부에 연결해서 설명하는지, 수분을 채운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분을 채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물을 바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촉촉한 제품을 바르면 수분이 채워졌다고 느끼지만 피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할 때 인공 눈물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는 이유는 단순히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 표면에 머물면서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안 후 얼굴에 아무리 수분 제품을 발라도 그 수분을 붙잡아 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겉은 촉촉한데 속은 계속 당기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려는 힘을 잃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주름이 잡히는 구조로 바뀝니다. 특히 눈가와 팔자처럼 얇은 부위는 이 변화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가가 건조하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미스트를 뿌리는 분들입니다. 순간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졌다고 느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물만 공급하고 붙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피부에 물을 더 주는 대신 물이 머물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앞 영상에서 이야기한 오일과 이것의 조합입니다. 이 방법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아무 오일이나 써도 되느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종류보다 쓰는 방식입니다.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얇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껍게 바르는 순간 그 보호막은 오히려 숨을 막는 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손바닥에 아주 소량을 덜어 체온으로 풀어준 뒤 누르듯이 올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지르지 말고 얹어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방식이 너무 간단해서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자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덜 푸석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인상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는 이 변화가 수분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건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붙잡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보습 제품만 바꾸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피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분이 아니라 수분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오해하고 있는 비판텐 이야기를 통해 피부 장벽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어르신은 수분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뜻밖의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피부 장벽은 어떻게 쉬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서야 많은 분들이 아직 피부 장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부 장벽은 특별한 관리로 강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과로한 상태를 풀어줘야 회복되는 구조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말할 때 대부분은 각질이 일어나고 따갑고 붉어지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 피부에서 더 흔한 장벽 문제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 큰 트러블은 없는데 늘 뻣뻣하고 화장품을 바르면 잠깐 괜찮다가 금세 다시 당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더 강한 제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부는 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비판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텐을 상처에 바르는 연고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진료 경험상 비판텐은 피부를 뭔가로 고쳐주는 약이라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얇고 예민해진 눈가와 팔자 주변에서는 이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사용 시점입니다. 피부가 따갑고 붉어질 때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르기 싫고 피부가 쉬고 싶어 보일 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어르신도 처음에는 눈가에 연고를 바른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을 덜어 손끝으로 톡톡 얹듯이 사용하자 다음날 아침 피부가 훨씬 덜 예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판텐을 바른 날에는 다른 기능성 제품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에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피부 휴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식일을 주기적으로 만들어주면 피부 장벽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됩니다. 주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주름을 잡아당기던 긴장이 먼저 풀립니다. 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눈가와 팔자 주변이 덜 민감해지자 표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웃을 때 주름이 생기긴 해도 이전처럼 날카롭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사실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핵심은 피부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무언가를 더해줘야 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덜 식히고 덜 자극할수록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텐은 그 회복 시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코코넛 오일밤 아이크림을 만들 때 왜 비율 하나가 눈과 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피부를 쉬게 해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이크림은 아예 안 써도 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아이크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특히 눈가처럼 얇은 부위는 성분보다 비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가볍게 만들면 보호가 안 되고 너무 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주름이 더 잡힙니다. 제가 집에서 만드는 코코넛 오일밤 아이크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그런 걸 쓰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피부를 보다 보니 노년 피부에는 화려한 처방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조합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선택한 이유도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체온에서 부드럽게 녹고 피부에 오래 남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율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너무 많이 쓰면 눈가가 답답해지고 너무 적으면 보호막 역할을 못합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손끝에 찍었을 때 바로 흐르지 않고 살짝 눌렀을 때만 녹는 정도입니다. 이 질감이 만들어지면 밤사이 눈가를 감싸주면서도 아침에 부담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셨다고 했습니다. 시중 제품처럼 향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아서 이게 정말 아이크림이 맞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밑이 덜 꺼져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늘이 옅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눈가 주름은 선 자체보다 그 아래 생기는 그림자가 인상을 좌우합니다. 밤 동안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 주름 사이가 더 깊게 패이고 아침에 그 그림자가 그대로 남습니다. 코코넛 오일밤 아이크림의 역할은 주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양보다 바르고 난 다음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눈가가 편안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르신의 표정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화장을 덜 해도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특별한 성분 때문이 아니라 비율을 지켜서 피부를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눈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제품이 아니라 밤사이 피부가 무리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균형입니다.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피부에서 왜 3분 림프 마사지가 얼굴선을 정돈돼 보이게 만드는지, 그리고 물세안 습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던 그 어르신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얼굴이 덜 붓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보습과 장벽이 안정되면 그 다음으로 달라져야 할 것은 얼굴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피부가 편안해져도 얼굴에 정체가 남아있으면 눈가와 팔자선은 다시 강조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오해합니다. 세게 문질러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오래 해야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 피부에서 마사지는 자극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하루 3분만 투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손에 힘을 빼고 얼굴을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듯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림프 마사지는 주름을 펴는 기술이 아닙니다. 얼굴에 머물러 있던 노폐물과 정체된 순환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얼굴선입니다. 턱선이 또렷해지고 팔자 옆이 덜 눌려 보이며 눈 밑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 어르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얼굴이 덜 부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림프는 자극에 약합니다. 세게 누르거나 빠르게 반복하면 오히려 정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손이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느낌이면 충분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이때 앞에서 이야기한 오일이나 밤 아이크림이 아주 얇게 남아있으면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세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세안을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물세안이 아니라 물세안 뒤의 행동입니다. 세안 후 바로 이것저것 바르느라 피부가 쉴 틈을 갖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어르신께는 아침에는 가급적 물세안만 하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지워내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몇 분만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서 거울만 계속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당김이 줄고 오히려 얼굴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세안의 진짜 역할은 깨끗이 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밤 동안 회복된 피부 리듬을 아침에 무너뜨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리듬이 유지되면 낮 동안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더 바르지 말고 덜 괴롭히기, 수분을 채우려 하지 말고 붙잡아주기, 장벽을 고치려 하지 말고 쉬게 하기, 주름을 밀지 말고 흐름을 살리기, 깨끗이 씻으려 하지 말고 균형을 지키기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피부 관리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피부를 고치려 들지 말고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더 바르기보다 덜 괴롭히고, 더 씻기보다 균형을 지키며, 더 자극하기보다 흐름을 살려주는 것. 이 방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회복해냅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건강과 피부 고민을 최대한 단순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돈을 더 쓰지 않아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습관들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